예, 안녕하세요. 5월 8일 마야 수업 진행할 거고, 다음 주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테스트를 볼 수 있게 좀 테스트 제출 방식, 진행 방식 설명 좀 드리고, 진도 살짝 나가고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분량 정도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작년에 테스트로 진행했던 파일인데, 아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파일을 나눠 드리고 테스트 시작을 해서 3시간 안에 이제 제출을 받는 방식으로 USB로 제출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테스트 자료 파일은 자료실에, 저기 이러닝 수업 자료, 저희가 수업 진행을 했던 파일 있죠. 이 파일 받았던 자료실에 똑같이 제가 파일을 올려 놓으면 거기서 파일을 받으시고, 메모장을 하나 낄까요? 자, 수업 지금 분반이 3개 분반이 있기 때문에 3개 반 전부 같은 시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15일 금요일이 되겠죠. 15일 금요일 중간고사 시험이 있을 거고요. 자료실, 이러닝 자료실에서 테스트 볼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제가 뭐 하루 종일 받아버리면은 이게 좀 제한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시부터 4시 하기, 예, 이렇게 3시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분반 1반, 2반, 3반 전부 상관없이 이 시간 동일하게 시험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야간반 분들은 낮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조율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없다, 그리고 시험 보기 싫다, 시험 못 보겠다, 컴퓨터 없어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도 레포트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레포트 점수를 제가 시험 보신 분들이랑 동일하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레포트 제출하신 분들은 아마 최저 점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뭐 컴퓨터를 구해서 어떻게든 수업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고사 볼 때까지 한 번도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 점수가,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그것도 최저 점수가 나갈 것 같고요. 레포트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아예 나가지도 않겠죠. 출결 점수도 뭐 거의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는 제가 단톡방에, 예, 레포트 내용
따로 올리도록 할 거고, 레포트 제출 기간도 당연히 이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15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 내용은 오늘 공고를 드릴게요. 네, 단톡방에 공지를 드리고, 공지를 드리긴 할 건데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여기서 공지를 해 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5일 네, 이러닝 자료실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면은 아마 이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뭐 1반은 남자 캐릭터, 2반은 여자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뼈 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거 있죠. 이렇게 캐릭터의 뼈를 다 심어주고 뼈의 이름들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K 핸들, 뭐 팔 부분의 IK 핸들, 다리 부분의 IK 핸들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러 달아 주시고 얼굴 부분까지 싹 다 지금 이 리깅 수업을 처음부터 뼈 신고 컨트롤러 달고 이름 네이밍 다 정해주고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입 벌리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턱뼈 벌려서 아 모양을 해 주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스킨 적용을 하고 스켈레톤을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마무리 단계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지 저번 시간까지 진행을 했던 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이렇게 포즈를 잡아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요. 포즈를 뭐 굳이 안 잡아서 제출을 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질문 중에 이 컨트롤러에 프리즈를 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프리즈를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 친구를 기본 값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 위치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수치를 모르잖아요. 0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0000 입력을 해주면 돌아가지만 이게 수치를 외우고 있거나 따로 적어 놓지 않은 이상은 적어 놨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신 0000이 아닌 다른 수치를 입력해서 이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 다음에 연결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프리즈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제하는 건 뭐 당연히 지금 포인트가 이 IK 핸들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IK 핸들을 이 손 연결을 다시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손 컨트롤러가 이 IK 핸들에 이 포지션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회전은 로테이트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IK 핸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쇠사슬 모양의 이 링크 모양의 연결고리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폴 벡터도
폴 벡터 어디 갔어? 폴 벡터도 이렇게 연결이 두 가지 연결이 돼 있다고 뜨네요. IK 핸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하나는 포인트 연결이 컨트롤러랑 돼 있고 하나는 폴 벡터 연결이 돼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연결돼 있는 걸 지워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IK 핸들이 다시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로테이션, 이 로테이트 연결도 끊어 봅시다. 지금 손목에 로테이트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컨트롤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뼈 선택이 왜 안 되니? 이 뼈에 로테이트 연결이 컨트롤러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뼈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아웃라이너 상에서 F를 눌러 보시면 이걸 꺼놨네요. F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렇게 F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바로 뜨죠. 이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있던 것처럼 핸드 오리엔트 컨스트레인 연결이 돼 있다고 떠 있죠. 얘도 지워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해서 지금 뭐 프리즈가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살짝 뭐 이렇게 움직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위치를 좀 뭐 맞춰 주신 다음에 지금 스킨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죠. 다시 이 연결을 풀어 주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를 모디파이에 프리즈를 시키고 우리가 했던 여기에 포인트 연결 그 다음에 이 손목의 오리엔트 연결을 다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컨트롤러는 항상 전부 연결을 하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넙스 커브만 키고 모든 연결을 시작하기 전에 얘들을 프리즈를 한꺼번에 시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뭐 프리즈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도 제가 다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이렇게 포즈를 잡아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일단 연결을 다 해주신 상태에서 포즈를 잡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포즈를 뭐 하나를 이렇게 이상한 포즈가 잡혔는데 포즈를 잡고 제출을 하실 때 어떻게 제출을 하시냐면 일단 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을 하실 때 자 이렇게 아웃라이너 상에서 보시면은 루트라는 뼈만 돼 있는 그룹이 있죠. 뼈에 해당되는 걸 컨트롤 H로 숨겨 주시고요. 일단 뼈를 제가 뭐 켜서 확인을 할 거니까 뼈를 숨겨 주시고 이 IK 핸들이 있습니다. IK 핸들 왼쪽 팔 오른쪽 팔 IK 핸들
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H로 숨겨주시면 되고, 발 부분에도 이 그룹이 아니라 이 IK 핸들 있죠. 이 IK 핸들을 3개 컨트롤 H로 숨겨주시고, 여기도 컨트롤 H로 3개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뷰포트 창에는 모델링, 이렇게 모델링 그룹이랑 모델링 그룹이랑 이렇게 컨트롤러 그룹, 모델링 그룹, 컨트롤러 그룹, 이렇게 2개만 눈에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숨겨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H로 숨겨주셔도 되고, 이 2개만 눈에 보이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제출을 해주실 때 파일 이름을, 이거 정말 안 지켜주시고 제출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감점을 해야겠어요, 이거는. 자, 파일 이름을 학번 전에 반을 먼저 적어주세요. 반. 1반인지 2반인지 3반인지 4반인지 1반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스페이스 안 돼. 스페이스 죽여버리고. 언더바. 그 다음에 학번을 적어주시고, 언더바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한글로 절대 적지 마시고 이니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박레텍이기 때문에 PLT 이렇게 반,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언더바 자기 이름 이니셜 박레텍 이렇게 PLT 3글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꼭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 MA 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절대 이 MA 파일, ASCII 파일 말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마야 바이너리 MB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스락은 항상 꺼주시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3시간 테스트 진행을 하신 다음에 4시 이전까지 뭐 단톡방에도 공지를 드릴 테지만 여기 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4시 전까지 메일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시 뭐 1분, 2분 지난 거는 저도 뭐 봐드릴 수는 있겠는데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지나버리면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출하신 게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4시 전에 메일이 도착할 수 있게, 시험 뭐 한 4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3시 한 반까지 제작을 하시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고 메일을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언더바 학번 이니셜이죠. 이니셜 MB 파일을 압축을 하시든 그냥 제출을 하시든 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스켈레톤이나 뭐 IK 핸들,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룹들, 필요 없는 그룹들 다 하이드를 시키라고 했죠. 컨트롤 H로 하이드를 시키시고, 보이는 거는 모델링 그룹이랑 여기 모델링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룹만 2개만 보이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니까 이 파일로 뭐 처음부터 진행을 연습을 뭐 한두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스켈레톤 다 지웠다가 마무리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입도 벌려주시고 제출을 하는 과정까지 연습을 좀 해 보시면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리즈가 돼 있어야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폴벡터도 제자리로. 뭐 테스트 보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왼발 오른발 다 적용이 돼 있는지 당연히 그다음에 뭐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지 손가락 발 움직임 등등 그다음에 기본으로 당연히 리깅 연결이 잘 오류 없이 잘 돼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의 상하 그룹 관계도 잘 돼 있는지도 볼 거고요. 3시간이면은 아마 널널하실 거예요. 2시간 정도면 웬만한 분들은 다 끝내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랬지? 스킨을 적용을 가장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이 턱 확인을 하실 때 스킨을 적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스킨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연결을 다 해주시고 뼈랑 이 컨트롤러랑 연결을 해주시고 스킨은 가장 마지막에 턱을 진행하기 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스킨을 해제하는 방법은 이 모델링 그룹 지금 눈은 저희가 스킨을 적용을 안 하긴 했는데 안 돼 있어도 상관없고 해제를 할 때는 모델링 그룹을 모델링들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리깅에서 스킨에서 언바인드 스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킨 적용이 돼 있는 살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언바인드 스킨을 하시면 이렇게 스킨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숨겨놨죠? 뼈를 숨겨놓고 다 핸들들을 일단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턱뼈를 하기 전에 스킨을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다 연결을 했다고 가정하고 스킨 지금 뭐 턱뼈고 뭐고 다 날아갔겠죠. 언바인드 스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스킨을 적용을 시켜 봅시다. 스킨을 적용을 하실 때 자, 눈 두 개를 제외한 머리랑 바디 이 두 개를 적용을 해 주신다고 했죠. 혹시나 제가 제출을 해 드린 파일에 이렇게 바디, 헤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스킨을 뼈에다가 스킨을 적용해 버리시면은 당연히 이 눈까지 스킨이 적용이 되겠죠. 눈동자까지. 얘들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디랑 페이스, 헤어랑
눈동자를 제외한 모든 걸 스킨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예제를 진행을 하기 좀 편하게 눈 그룹을 이렇게 빼놨잖아요. 그래서 스킨 적용을 하실 때 이렇게 그룹 안에 눈이 들어가 있더라도 얘를 제외를 하고 얘를 뭐 그룹 밖으로 빼 주시던가 이렇게 해서 스킨을 얘들만 적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룹 안에 있더라도 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킨을 적용을 하실 때 눈동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스킨을 다시 적용을 하실 때, 자, 뼈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눈을 제외한 이 피부들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옵션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바인드 스킨을 바로 시키지 마시고 여기 옵션을 보시면 리셋을 해볼게요. 리셋을 한번 하시고 나머지 옵션들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있는 수치를 적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범위를, 뭐가 범위지? 범위를 아마 설정하는 걸 거예요. 이 뼈 이 뼈 조인트 하나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스킨으로 적용을 할 건지.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크다 보면은 이 애매한 부분들 있죠. 이 목 폴라 부분이 이쪽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쪽에 해당될 수도 있고, 둘이 겹쳐서 조금씩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정답은 없지만 이 범위는 3 정도가 적당하실 거예요. 3. 그 다음에 세기도 있습니다. 세기. 범위와 세기를 같이 설정을 해 주시는 건데, 이 수치는 7 정도가 아마 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이 바인드 스킨의 옵션을 3과 7로 적용을 해 주시면 아마 이 턱을 움직였을 때 지금 가슴 부분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목폴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턱뼈 움직였을 때 가슴 부분이 좀 움직인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범위를 저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별 무리 없이 네,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머리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머리카락은 다시 잡아 주셔야겠죠. 어떤 모델링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3, 7 정도로 스킨을 적용해 주시면,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 어깨뼈랑 살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킨 웨이트를 헤드 뼈에 그냥 밸류 1값으로, 헤드 뼈 하나에 1값으로 해버리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0으로 빠지기 때문에 구애를 굳이 받지 않습니다. 턱을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목폴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목폴라 부분에 페인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이 얼굴 위 부분 움직일 때도 살짝 희미하게 회색이 있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턱뼈를 했을 때도 이만큼
뭐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보이시는데 어, 이렇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0 값으로 이렇게 플로드를 해 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여기서 턱뼈에서 이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 목뼈에서 100%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이 친구가 이 나머지 분들에서 영향을 받는 거를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 뼈에서 더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를 여기서 완벽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1 값으로 칠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 빼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칠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턱뼈를 움직이면은 지금 살짝 덜 칠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 부분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로 좀 더 뭐 펴주시고 그러면 목뼈가 움직였을 때 지금 목 컨트롤러를 저희는 만들진 않았는데 원래는 목 컨트롤러를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던지 목 기울기처럼 브리즈를 한번 시키고 이 목뼈에다가 오리엔트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지금 턱뼈 때문에 좀 맛이 갔는데 얼굴이 아니라 연결을 해 주시기 전에 이 목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추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빼놨어요. 여러분도 이 컨트롤러를 하시기 전에 목 부분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없어지. 자, 오늘 수업을 할 거는 블렌드 쉐입이라는 건데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이 얼굴 부분에 원래는 이렇게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 이빨이랑 혀가 있어요. 그래서 혀 컨트롤러도 원래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윗 잇몸이라고 하죠. 윗 잇몸이랑 아랫 잇몸과 이빨을 따로 리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예 제외를 하고 이 이빨 없이 할머니처럼 이빨이 없는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하기 편하시라고 얘를 숨겨 놨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다음 주에 테스트 파일에 이게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숨기던지 이 입 그룹들을 숨기던지 웬만하면은 제가 뭐 지우던지 숨기든지 해서 제공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숨기고. 오늘 배울 거를 셋 파일을
새 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배가 너무 고파서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8시 이 파일을 수업시간 전에 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진도는 뭐 살짝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설명만 살짝 드리고, 그리고 과제물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과제물은 없고, 있어야 되나? 출석 체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 지금 리깅돼 있는 파일인데 좀 뭔가 복잡하죠. 모양도 휘황찬란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얼굴에 막 뭐 이런 것도 달려 있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모든 컨트롤러들이 다 켜져 있어서 그래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게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전체 컨트롤러 부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3개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큰 걸 움직이고 안에 걸 또 움직이고 이 안에 걸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명령을 따로따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보통 이 전체 컨트롤러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러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여러 개가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걸 이렇게 꺼 보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리고 제가 리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 전부 다 다릅니다. 리깅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리깅을 했는지 저도 분석을 막 해야 돼요. 이거를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FK 핸들 상태로 돼 있죠. 팔을 관절을 회전시켜서 IK 핸들이 아니라 FK 핸들로 돼 있는데 이 플러스 손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화살표 모양의 해골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팔 쪽에 FK, IK 핸들을 섞어서 쓸 수 있는 이 명령어를 수치를 조율을 해 보시면 FK에서 이렇게 IK 핸들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랑 똑같은 이렇게 IK 핸들로 방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폴벡터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손도 뭐 보시면 손가락 위쪽에 아예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핸드 컨트롤러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거를 추가를 해 놓고 손가락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따로 이렇게 심어 줬네요. 그리고 이 스프레드라고
라고 하는 이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항목도 한꺼번에 손가락별로 해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컵은 이 컵 같은 걸 쥘 때 이 부분이 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져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뭔가를 쥘 때 두 개 뼈를 돌려서 따로 하나 심어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해놔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이 보시면 손가락 FK 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상세한 조절이 이렇게 또 개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스프레드를 해놓고 상세한 조정은 이 살아있는 FK 핸들로 또 하는 게 가능하겠죠. 얘들은 뭐지? 네. 이런 2D스러운 리깅도 가능하게, 과장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게 리깅이 막 다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막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이 조인트가 박혀 있는데 얘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상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도록, 코끝이 막 간질간질 하는 방향을 할 때 여기를 살짝씩 막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게 이런 리깅도 다 돼 있네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리깅이 부위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 코, 입도 다 뼈를 이렇게 심어줘야 디테일한 움직임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 이, 우, 에, 오 이런 표정들은 다 되지만 추가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꺼놓고, 눈도 에임 조절을 이 로케이터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놨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옆에 얼굴 표시가 지금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옆에 따로 해 놓습니다. 표정 같은 걸 우리가 추가를 할 때 이렇게 얼굴 옆에 페이셜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은 얘를 가려주고, 자, 3번 모드로 해 놓을게요. 표정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여기를 클릭해 봤더니 뭔가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이 블링크 레프트, 아이 블링크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눈을 감을 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해보시면 눈을 감는 모양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얘가 스르륵 감는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왼쪽 오른쪽 따로 눈 감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 왼쪽 오른쪽 따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이유는 한쪽씩 애니메이션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을 해 놓은 거겠죠. 자, 웃는 모양. 자, 웃는 모양도 세 가지 강도별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앵거 화내는 모양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강도별로, 살짝 화내는 거, 뭐 언짢은 표정, 그 다음에 세게 화내는 표정, 그 다음에 놀라는 표정, 뭐 살짝 놀라는 표정. 표정이 아니라 눈이죠. 눈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만.
눈썹과 눈두덩이 그리고 눈 이런 걸 블렌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블렌드 쉐입을 이렇게 눈 부분 그 다음에 눈에서도 왼쪽 눈 오른쪽 눈 따로따로 기본으로는 눈 감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블렌드 쉐입을 추가를 해놨고 입부분 입 모양을 해놓고 여기도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마우스 아이우에오를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습니다. 이 하면은 우리가 혀랑 잇몸까지 이빨까지 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다음에 에군요. 아에 이오우 이게 이 모양이고요. 오 우 기본으로 5개는 항상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이우에오. 네. 그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다른 입 모양들을 여러 개를 다 이렇게 블렌드 쉐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입 모양도 있고 이 캐릭터만의 뭐 웃는 모양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페이셜이 없네. 네, 페이셜 디자인을 해놓고 이 캐릭터의 뭐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도 있겠지만 웃는 모양, 슬픈 얼굴, 뭐 놀라는 얼굴들을 다 디자인이 돼 있어야 그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놀라는 입 모양, 그다음에 슬픈 입 모양, 뭐 이런 거를 다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준 겁니다. 미리 연결을 해 놓고 키 잡는 사람이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걸 얼굴이든 뭐든 이런 연결을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고요. 적용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얼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얼굴입니다. 얼굴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얼굴이고 원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본 모델링 파일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만 자 갖다 놓고 이 친구를 이렇게 버텍스 모드로 들어가서 친구의 버텍스를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나는 또 복사를 해서 원본에서 복사를 해왔죠.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렇게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버텍스를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버텍스를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이렇게 살짝 키워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버텍스를 모드를 해놓고 버텍스 전체를 잡고 똑같이 이 친구처럼 스케일 키웠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은 이 친구가 원본이고 지금
뭐 1번 모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얘를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원본을 가장 마지막에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쉬프트나 컨트롤로 원본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깅의 디폼에 가시면은 블렌드 쉐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창이 아무것도 뜨지를 않고 이 친구 원본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런 AA라는 뭔가가 생겨 있네요. 네, 여기서 가보면은 이런 블렌드 쉐입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불편하니까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이게 버전마다 이름이 틀리긴 한데 지금 저는 2018 버전이고요.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쉐입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 전 버전들은 여기에 블렌드 쉐입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어쨌든 쉐입, 블렌드 쉐입이든 쉐입 에디터든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뭔가 게이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본이 있고 이 게이지를 하나하나 조정을 해봅시다. 1, 2, 3, 4, 5 이 아웃라이너에서 이 파일의 이름이 그대로 여기에 모델링 1, 2, 3, 4, 5 이렇게 들어왔죠. 얘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원본 파일이 1번으로 가는 과정이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뚝뚝 끊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까지 쑥 자연스럽게 이 게이지를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죠. 이걸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 우리가 뭐 원본이 아닌 다른 변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타겟이라고 하고 이거는 당연히 원본이겠죠. 자, 2번 타겟을 향해서 똑같이 모양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번 타겟. 네, 우리가 4번은 스케일을 조절을 했죠. 네, 스케일을 조절을 했는데 이 타겟 쪽으로 움직여도 게이지를 풀로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번 타겟 우리가 버텍스를 잡고 스케일을 조절을 한 이 5번 타겟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는 다 제가 버텍스를 잡고 이동을 하던 스케일을 주던 버텍스를 잡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중간에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제가 회전을 했어요. 회전. 그 다음에 그냥 회전을 했습니다. 그냥 회전. 모양은 비슷할지언정 최대한 비슷하게. 얘는 버텍스를 잡고 회전을 했고요. 얘는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여기다가 또 애드죠. 애드 타겟을 해주시면 잘못됐네. 두 개를 지금 6번, 7번 이렇게 두 개를 또 추가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버텍스를 잡고 뭔가를 변화를 준 거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블렌드 쉐입 적용이 되는데 그냥 모델링 자체를 잡고 움직이는 건 이렇게 모델링 자체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변화를 준 거는 아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블렌드 쉐입은 이렇게 버텍스를 잡고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은 적용하는 방식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도 뭐 당연히 윈도우의 애니메이션의 쉐입 에디터를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블렌드 쉐입 타겟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었던 이 모든 타겟들이 다 블렌드 쉐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름들이 적혀 있죠. 아이블링크,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다 돼 있고 여기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얘네들을 움직였을 때 수치로 0값과 1값으로 조절을 했을 때 움직이도록 추가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한 단계, 두 단계 연결을 따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스크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블렌드 쉐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제 이 테스트 파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블렌드 쉐입을 설명을 드리고 이 페이셜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하이드가 돼 있지만 얘를 Shift H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얼굴 그룹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아 모양, 그 다음에 이, 우, 에, 오 이렇게 5가지의 입 모양이랑 그 다음에 눈 감는 과정이 있네요. 블링크를 위해서 그 눈 감는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 눈 감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눈을 감는 중간 과정이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오고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주는 게 이쁜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눈 감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웃는 모양이 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그룹이 돼 있어요. 얼굴 부분을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변화를 준 게 아니라 이 얼굴 목까지 헤어까지 다 해버렸네요. 이 친구는 얼굴이 있는 그룹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이동은 그 변화를 먹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이나 스케일이나 뭐 회전,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건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서 이제 버텍스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콧대가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 그룹을 그룹을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피노키오 뭐 이런 이름을 만들고 페이셜에 넣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이 페이셜 그룹 안에 아, 이, 우, 에, 오라는 이름의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아이 1, 2, 3단계 그 다음에 웃는 모양 이렇게 얘네들을 그룹들을 선택을 해주고 당연히 이 얼굴 그룹이겠죠. 이 원본 타겟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그룹을 옮겨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룹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마지막도 그룹을 원본 그룹을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뒷폼에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해 주시면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의 쉐입 에디터를 가보시면 이렇게 그 그룹의 이름별로 블렌드 쉐입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페이셜 모델링 돼 있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셜 모델링 그룹은 하이드를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룹을 이렇게. 자, 윈도우의 쉐입 에디터를 보시면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아라는 모양 이렇게 원본에서 아 모양으로 가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추가했던 피노키오라는 모양까지. 이게 중복도 가능합니다. 피노키오도 맥시멈으로 해놓고 아 모양도 맥시멈으로 해놓으면 두 개가 중복이 가능하죠. 또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클로즈 1단계, 2단계 이렇게 두 개도 몇 개건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특히 입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중복을 여러 개는 하진 않고요. 중복도 가능하긴 합니다. 아 살짝 벌리는데 이 모양도 하고 싶고 애 모양도 나왔으면 좋겠고 할 때 이렇게 살짝씩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블렌드 쉐입은 설명은 이거고요. 당연히 그 컨트롤러 아까 우리가 얼굴 모양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아까 이렇게 달려 있었죠. 우리가 이걸 추가한 건 뭐겠어요? 예.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에디트에 애드 애트리뷰트에 다 똑같이 메뉴들을 만들어 주고 손가락 했던 것처럼 컨트롤러에 뭔가 만들어 주고 수치는 0과 1로 했었죠. 아까는 뭔가를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런 걸 만들어 주고 다른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메뉴들을 우클릭해서 락 앤 하이드가 있습니다. 잠가버리고 하이드 시킨다. 그러면 피노키오만 남고 다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동이랑 이거는 살려놓은 것도 있지만 눈 표시를 보면은 이동 다른 거 다 지우고 순전히 블렌드 쉐입 메뉴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셋 드리븐 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든지 다른 연결을 해서 하든지 얘를 1값으로 했을 때 블렌드 쉐입에 자꾸 창을 내려버리는데 얘를 1값으로 했을 때 이 블렌드 쉐입 피노키오를 1로 해놓고 연결을 해 주시면 손가락이랑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렌드 쉐입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제공해 드린 파일에 이렇게 페이셜 이 파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파일이 갈 수도 있고 이걸로 리깅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페이셜이 있다. 그러면 블렌드 쉐입도 적용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추가 점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최대한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뭔가를 더 했다 라고 하면은 상대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상대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더 했다라고 하면은 추가 점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렌드 쉐입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기로 하시고, 또 얘도 당연히 중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중복을 다 시켜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블렌드 쉐입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뼈를 심어 놓은 여기서 살짝 여기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잇몸이 더 보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상세 디테일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런 표정들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기에 보시면 컨트롤러의 색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으로 이렇게 파랗게 다 표시가 되는데 색을 다르게 하는 걸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도 다르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는 숨기고 네, 아이캔들도 숨기고 발은 숨겨져 있죠.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되는 건 특히 색을 나눠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라는 항목이 뜹니다. 상세 설정, 이 친구와 관련된 모든 상세 속성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쉐입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의 원본, 이 모양을 담당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쉐입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쉐입 이 자체가 얘의 모양을 담당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쉐입에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화살표를 하나 내려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고 이 아래에 메뉴가 4개가 더 뜹니다. 이 4개의 메뉴 중에 드로잉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는데, 여기서 지금 창을 2번 들어왔죠. 이렇게 컨트롤 A에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드로잉 오버라이드 라고 하는 메뉴에 Enable Override를 체크를 해 주시면 이 아래 색상을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왼쪽 눈 컨트롤러, 오른쪽 눈 컨트롤러를 알아보기 쉽게 한쪽은 빨간색, 이렇게 여기도 하나를 여기서 켜 놓으시면은 다른 컨트롤러를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이 메뉴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Enable Override를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는 파란색, 네,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지만 겹쳐 있는 부분들 같은 거, 아까 이런
전체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뭐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허리도 허리, 머리 뭐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만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색으로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보통은 쨍한 노란색이나 파란색, 빨간색들을 많이 씁니다. 흰색도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형광색 부분들이 잘 보이지만 지금 에메랄드색으로 제가 바꿔놨는데 이건 선택했을 때의 색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색은 쓰지 않습니다. 이 색은 쓰지 않고요. 왜냐면 선택했을 때의 색이랑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얘가 선택돼 있나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색은 쓰지를 않습니다. 눈에 잘 띄고, 예. 그다음에 너무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의 가장 손이라던가 손 컨트롤러, 그다음에 눈의 왼쪽, 오른쪽, 머리, 허리, 전체 컨트롤러 정도만 색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기준 같은 마무리를 하면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기준으로 강의실에서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다 포함을 해서 남의 테스트 시험 결과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살짝만 뭐 색 바꾸고 모양 바꾸고 해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남의 거 남의 거 이렇게 가져와서 모양 살짝 바꾸고 색 바꾸고 리깅 제가 했어요 라고 제출을 하신 분들, 혹은 그걸 제공을 하신 분들, 내가 너 거 대신 해줄게 뭐 이런 분들이 둘 다 빵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둘 다 당연히 빵점 처리를 할 거고요. 어떻게 되든, 어떻게 여러분이 모양을 막 바꾸든 뭐든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둘 다 빵점 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 아마 기말 지금 나와 있는 공고 사항으로는 기말 14주차, 15주차에도 시험을 두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기말이 테스트가 NCS 과목은 총 3번이기 때문에 기말 2번을 여러분이 더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볼 건데요. 그 파일을 제출을 하거나 혹은 나와서 보는 14주, 15주 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잡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열심히 연습들 많이 하시고, 뭐 시험 질문이든 뭐 다른 질문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일은 이 파일 받았던 것처럼 제가 다음 주 1시 되기 뭐 한 5분 전에나 파일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제는 이번 주는 없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